안녕하십니까. 1980년대 50 시절 군대 이야기를 나누는 예비역병장입니다. 오늘도 저의 옛날 군대 이야기와 함께 추억여행 떠나시죠.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예비역병장이다. 제 1권 훈련병 시절 47번째 이야기 각계전투 1. 약진과 포복. 군대에서의 훈련 중 쉽고 만만한 것이 있겠는가마는 훈련병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훈련은 PRI와 더불어 쌍벽을 이루는 각계전투 훈련입니다. 훈련소 일정을 크게 두 개로 나눈다면 전반기는 바로 PRI라고 부르는 사격술 훈련이고 후반기는 각계전투 훈련입니다. 기타의 훈련 과목은 위 두 가지 큰 훈련 프로그램 사이사이에 끼워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사격술 훈련이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총쏘기를 가르치므로 군인 개개인의 전투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훈련이라면 각계전투는 사격을 응용한 실제적인 전술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이 각계전투는 더 나아가 분대전투, 소대전투, 중대전투, 대대전투, 연대전투 등 대규모 합동작전을 가능케 하는 그 기초가 되는 훈련인 것입니다. 각계전투 훈련에 대해서도 군대 오기 전에 선배들로부터 수많은 무용담과 체험담을 들었습니다. 특히 포복을 하다가 팔꿈치가 다 까졌다느니 또는 눈물고기에서 엄청난 고생을 했다는 이야기 등은 나로 하여금 각계전투에 대하여 공포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각계전투 1단계 훈련은 수류탄 교육을 마치고 바로 가까이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각계전투 1단계라고 쓰여있는 교장으로 이동하여 실시되었습니다. 각계전투 교장에는 커다란 글씨로 훈련 구호가 씌어 있었습니다. 훈련의 땀 한 방울은 전투의 피 한 방울. 우리는 언제나처럼 먼저 이론 교육을 받았습니다. 각계전투의 목적, 주간위장과 야간위장, 은폐와 엄폐, 방향 탐지 및 거리 판정 등의 이론 교육을 받은 뒤 각계전투의 기본 주간이동 방법인 약진과 포복을 배웠습니다. 약진은 전투 시 이동 방법 중 가장 빠른 것이다. 약진은 엎드린 자세에서부터 시작하여 총 9개의 구분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다. 포복에는 낮은 포복, 높은 포복, 응용 포복 등이 있다. 낮은 포복은 아군이 적의 관측으로부터 보호되지 않고 이동 속도가 요구되지 않을 때 자세를 최대한 낮춰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땅에서 떼지 않고 이동하는 것이다. 이때 총구가 땅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높은 포복은 적의 관측으로부터 위험이 적을 때 그리고 이동 속도가 요구될 때 실시하며 발 뒤꿈치는 땅에 붙이고 엉덩이는 어깨보다 낮게 하며 손과 발을 신속히 움직이며 전진한다. 응용 포복은 적의 관측 및 사격의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신속히 전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 실시하며 이때 총열을 잡고 총은 허리에 두며 필요시 즉시 응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약진과 포복 세 가지를 교관의 이론 교육에 이은 시범조교의 시범을 보고 즉시 실습에 들어갔습니다. 약진은 쉽게 이야기해서 엎드렸다가 재빨리 일어나서 미리 예상한 지점까지 달려가서 다시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이 동작을 군인은 쉽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PRI 사격 자세 때도 모든 동작을 구분지어서 실시한 것처럼 약진도 총 9개 구분 동작을 만들어서 실시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각 구분 동작이 기합이 되었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훈련이 가장 힘든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포복이었습니다. 낮은 포복. 우리는 최대한 몸을 땅에 밀착시켜야 했습니다. 조교들은 우리가 엎드린 사이를 다니며 조금이라도 땅에서 떨어진 사람을 군화발로 밟고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 냉기가 올라오는 누런 황토 땅 위에서 우리는 떨어져서는 못 살 것 같은 연인이라도 되는 양 땅을 껴안고 몸을 최대한 붙여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손으로 총 인멜빵을 잡고 두 손을 머리 위로 뻗어 다이아몬드형으로 만든 다음 앞으로 당겨 전진했습니다. 다음은 높은 포복.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높은 포복입니다.
기본 자세가 무릎과 팔꿈치를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인데 이때 조건이 엉덩이가 어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체 구조상 다리가 팔보다 길기 때문에 엎드리면 당연히 엉덩이가 높이 들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엉덩이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려야 하고 또 발 안쪽을 땅에 붙여야 했기에 기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합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진. 포복 앞으로. 조교의 명령에 우리는 그 자세로 팔과 다리를 움직여 신속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복 훈련을 받는 교장 바닥에 돌멩이가 많았습니다. 황화교장은 황토흙이 많은 곳이기에 돌멩이가 많지 않은 곳이지만 유독 그곳은 많았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일부러 돌멩이를 가져다 흩어놓았다고 하더군요. 이 돌멩이로 인해 팔꿈치가 까지고 고통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한겨울이라 내린 눈이 군데군데 녹지 않고 있었고 또 두꺼운 침투복을 입고 훈련을 받았기에 팔꿈치가 까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쩌다 돌멩이가 팔에 걸리면 그 고통은 뼛속까지 아리게 느껴졌습니다. 응용포복은 그나마 나았지만 앞서의 훈련으로 지친 우리에게 힘들기는 매 한 가지였습니다. 각개전투 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는 완전히 황토흙을 콩고물 삼아 버무려 놓은 인간 인절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돌멩이에 채어 얼얼한 팔꿈치와 무릎의 통증을 달래며 또 너무도 고픈 배를 움켜잡고 우리는 흙투성이 침투복이 얼어서 덜그럭거리는 소리를 벗삼아 터덜터덜 네모 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추억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백